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품사의 분류 118쪽을 펴시고요. 자,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험에서는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명사니 대명사니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질문, 밑줄 친 말의 품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낱말을 의미상 나눈 것. 그러니까 품사라는 것은 낱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도표, 118쪽 맨 위에 도표를 보시면 즉 분류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 의미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면 어떤 낱말의 의미가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그러면 명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낱말이 숫자를 말하면 수사라는 말을 하죠. 다음에 어떤 단어가 주로 방금 얘기한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미면 그 꾸미는 말을 관형사라고 말을 하고, 주로 동사나 형용사 등을 꾸미면 부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람이나 또는 대답하는 말 등, 즉 이와 같이 놀람이나 대답하는 의미를 가지면 감탄사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단어 중에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말하는 것을 동사, 그리고 성질 상태를 말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말은 의미상 분류하면 단어가 구품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밑줄 친 말의 품사가 뭐냐 그러면 이 9개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건 이 관형사와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한 형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헌 집을 재개발로 헐었다 이랬을 때 이 헌이라는 말과, 그죠? 헌이라는 말과, 즉 벽을 헌 자리에 시멘트로 새로 발랐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밑줄 친 말의 품사를 물었을 때 헌, 관형사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은데 방금 보다시피 똑같이 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 건 관형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이 아래 건 형용사라고 이름 붙이게 돼요. 문제는 이와 같이 헐다라는 동사죠. 동사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데 동사 헐다가 이 다른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벽을 헐다라는 이 문장이 자리를 꾸미기 위해서 이 니은 리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니은 리을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관형형 어미라고 배웠어요. 관형형 어미라는 말은 동사나 형용사가 체언을 꾸미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와 같이 뒤에 오는 체언, 명사를 꾸미기 위해 어떤 동사의 활용형을 가져오거나 또는 형용사를 가져오면 대체적으로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하고 품사를 바꾸지만 우리말에서는 동사, 형용사가 일시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더라도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품사는 동사인데 역할만 관형어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형사는 본래가 체언을 꾸미고 그래서 관형어로서만 사용이 되는데 이 동사는 서술어로도 쓰이고 관형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형태가 같은데
하나는 그대로 관용사고 하나는 동사나 형용사인 것은 오로지 앞에 이 동사와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 여기서는 벽을 헐다 라고 호응하는 말이 있고 위에는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죠.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구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관용사에서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관용사는 관용사로 정해진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밑줄 친 말의 품사가 뭐냐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이렇게 형태가 동일할 때에다. 이렇게 형태가 동일할 때에는 반드시 뭘 보고 판단한다? 앞에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자,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밑줄 친 말만 보면 품사는 나와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품사를, 즉 명사부터 시작해서 이 형용사까지 이 구품사를 그 기능상 분류를 하면 체언, 용언, 수식언, 그리고 독립언, 그리고 관계언이라는 말을 써요.